풍신의 사주 이야기, 오늘은 X1 김우석씨 사주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풀이 전에 우리 딸의 응원 메시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김우석씨 사주, 사주는 병자년 쥐띠해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경술월이라고 해서 가을철에 태어났습니다. 정유일주로 태어났는데요. 술월의 정화, 그러면 일단 정화 자체가 간목, 경금, 이거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간목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목은 상관이 그 관을 손상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팔자에 있어서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는 토가 다자하면 소토한다, 그래서 막혀져 있는 신금을 캐는 것, 땅에 묻혀 있는 신금을 캐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가을철에 토가 왕하다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금이라고 하는 물건을 이게 시장에 내놓는 것을 막는 것을 해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일단 이 사주가 토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요. 단지 드러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격 그랬네요. 상관격은 성격적인 측면에 있어서 호기심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관심 받고 싶어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예체능적인 자질, 이런 것을 갖추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관심 받고 싶어서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체적으로 상관은 경관하는 이유 자체가 나 잘났다, 나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경관을 하거든요. 경관이라는 것은 윗사람한테 대드는 거, 또는 총대를 대신 매는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는 인권 변호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 이것을 얘기를 해요. 이것이 이제 대체적으로 무의식에서 관심을 받고 싶어요 하는 그런 걸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상관격 자녀가 태어나면 호기심을 유발하는 교육법, 이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책을 보는데 저게 뭘까 관심을 갖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오면 넌 어려서, 너는 글을 몰라서,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 이 아이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하지 마라 그러는 것을 더하는, 그래서 안티도 팬인 줄 아는 그런 것이 상관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겁재를 보면 너에 대해서 잘 알아, 즉 눈치가 빨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상관이나 식신이나 상관은 행동력 또는 일거리,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겁재가 있다라는 것은 겁재라고 하는 너의 일거리를 내가 활용할 건지, 아니면 내가 너의 일거리로 될 건지, 즉 고용을 당할 건지 고용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겁재 상관이 있으면 중개업, 이런 것을 많이 추천을 하게 되는 거고요. 사람과 사람을 활용하는, 내가 능력이 잘나서 유명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가 잘나서 내가 그 덕을 보자 하는 것이 상관이 겁재를 보는 그런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상관은 정관을 볼 때 인생의 목표가 생겨요. 왜? 상관은 상할 상자를 써서 상관이거든요. 관을 상한다라는 얘기인데, 정관이 없으면 상할 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없이 그냥 막연하게 무언가를 준비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지지에 편관이라도 있죠. 편관이라도 있으니까 무언가 약간 변형된 목표가 생기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보면 원래 상관은 정제를 보면 꾸준하게 자기의 호기심을 소모할 수 있는 직업, 직장, 이런 것이 생기거든요. 근데 편제를 보면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회사를 옮겨서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같은 일 하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구조가 성공하려면 상관격이 편제를 보고 장기 근속, 그러니까 오랫동안 자신의 일을 하려면 장소를, 그룹을 옮겨서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활동하는 그 공간이나 그룹, 회사가 잘 나가지지 못하면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장소로 옮기는 겁니다. 여기에서 정관을 보면 열심히 꾸준히 해서 인정받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편관을 보면 시험을 보거나 경쟁을 하거나 해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팔자가 상관격의 정제 정관을 본 게 아니라 상관격의 편제 편관을 봤죠. 이러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는데 장소를 옮겨서 또는 그룹을 옮겨서 재능 발휘를 하고, 그리고 편관을 봤으니까 그 와중에 경쟁을 해서 쟁취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그룹에 있다가 엑소원에 가담을 한 거죠. 이렇게 되면서 편관을 봤으니 경쟁해야 됩니다 하는 건데, 지금 나이대에서는 무술하고 괴강 그랬죠. 괴강이라고 하는 살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래서 아이돌 이런 거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무토는 술토의 묘고입니다. 묘고는 늘 무언가 부족함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상관이 정관을 보고 정인을 보면 1등 가능인데요. 이 편관을 본 것도 1등이 좀 힘든 거고요. 편관을 봤으니 이인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묘고를 봤으니 이인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원국에서 이게 깨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1등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안 되어 있는데 올해 기해년에 기토 식신, 기토 식신이 병화를 봤으니 높이 올라가려고 함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노력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지로 해수가 와서 해자 하면서 축토가 허자로 끌려오면서 술묘고를 깨줬죠. 이럴 때 정화가 깨져서 건강, 형제, 경쟁자 이것이 깨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웃긴 게 뭐냐면 충형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상향시켜줘요. 근데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면 깨먹어요. 이게 되게 좀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해 저것이 건드러졌잖아요. 건드러져서 해, 자, 축 하면서 건드러지면서 묘고가 열렸으니 어느 정도 위치에는 가요. 하지만 사주에서 이래저래 좀 약했죠. 이러면 1등 못하지만 즉 아쉬운 성공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X1에 이래서 이제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에 축토나 진토가 오면 어쩔 거냐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30이 되기 전에 축토 진토가 오는 거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축년 오죠. 그리고 또 언제 오죠? 예, 갑진년 오죠. 이럴 때 이제 주의가 필요한데요. 신축년에 오는 것은 재성으로 인하여라고 하는 거잖아요. 돈 문제, 여자 문제로 하락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갑진년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과거사의 문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축년, 갑진년 이게 이제 언제냐면 신축년은 2021년 그리고 갑진년은 2022년
24년을 얘기를 해요. 이 시기에 행동 주의를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이 시기 행동은 이민년에 생겼던 문제가 갑진년에 생겨서 이제 과거사가 드러나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이것은 정유년에 생겼던 사건이 신축년에 드러나서 문제로 발생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면 혹시 정유년에 여자 문제라든지 돈 문제가 꼬인 게 있었다면, 정유년은 2017년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 돈 문제, 여자 문제가 있다면 이거 꼭 해결해 놔야 2021년에 문제로 발생 안 해요. 근데 이거 해결 못하면 이때 문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는 거고요. 갑진년에는 이제 뭐 아직 멀었죠. 2022년에 잘못한 게 있으면 이때 문제가 생겨요. 이게 이제 그 묘고라고 하는 특성은 그 뭐죠? 뭔가 잘 될만 하면 문제가 발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묘고거든요. 그래서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잘 나갈 때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잘 나가지려고 할 때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조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세부터 정유라고 하는 그 일주를 쓰죠. 그러면 이건 정유는 장생지예요. 보호받다라는 건데요. 활동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지낼 수 있을 정도의 그 안정감,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때 되면 이제 인년, 개, 묘년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식상을 써서 활동을 많이 하던 사람들이 인성운이 오면 저작권 수입이라든지 또는 교육이나 또 뭐가 있을까요? 기획이나 작사, 작곡, 이것도 저작권이죠. 이런 쪽으로 수익을 모색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거나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때 도박에 빠지거나 그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반인에게는 좋은 운, 연예인에게는 조금 걱정되는 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세 되면서부터 28세? 29세? 만으로 29세니까 한 30세 넘어가면서부터 주의가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마침 이게 갑진년까지 2024년까지 이제 주의가 필요한 운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과 행동에 주의해야 합니다. 왜? 상관은 거침없는 게 상관이에요. 그래서 말과 행동 항상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좀 조심해 주신다면 뭐 전망이 나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어쨌든 사주 구성 자체는 요령 있고 즐겁게 사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사주는 참 좋은데 사람 누구나 위기가 오거든요. 그 위기에만 주의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2021년, 2024년 이런 때 주의를 좀 해주신다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운 자체가 지금 식상운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식상운에 있고 형살 쳐서 대운에서 이 묘고를 깨주고 있는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조금 아쉬운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구조입니다. 애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상관은 재미있는 또는 관리하는 그런 분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일지의 귀인 그랬거든요. 재성 귀인인데요. 천을귀인은 엄격해요. 내가 바르게 산 만큼 도와주고요. 바르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고 엄정한 벌을 내려요. 이게 천을귀인이에요. 근데 천을귀인이 일지에 있다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의 행동만 바르면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성분, 여자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구조는 특히 행동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말과 행동만 조심하신다면 그 인기를 오랫동안 유지하는데 큰 문제 없는 그런 사주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되게 요령 수단 좋은 사주이고요. 머리 회전 이런 것들 되게 빠른 사주입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소속사라든지 또는 그룹이라든지 이런 것을 옮기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그런 사주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대운이 억부로 운이 흘러간다라는 것은 젊었을 때 바짝 벌어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나이가 들면 편하게 저작권 수익료 받으면서 또는 자기 아이디어를 잘 활용해서 돈을 버는 것도 괜찮으나 사업은 좀 불미하고요. 혹 사업을 한다면 사주 구성 자체에서 겁재 상관이 동주했으니 동주 인접했으니 사람을 잘 활용하시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중개업이라든지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잘 맞는 직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사주가 연예인으로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주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겁재를 천간으로 봤다라는 것은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해서 그룹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스스로가 나가서 혼자 싱글 앨범 뭐 이런 거 내는 거 크게 좋은 것은 아닌 듯 합니다. 아무튼 사주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태어난 시간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통변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다다라고 믿지는 마시고요. 좀 주의해야 될 시기 이런 것들은 조금만 주의를 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자, 이걸로 김우석씨 사주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